오늘은 수색 증산 뉴타운에 나왔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다 됐는데, 투자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 대비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싸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일단 DMC 센트럴 자이가 이쪽의 대장 단지인데, 지금 24평이 12억 8천에 가격이 나오고 있고 33평이 15억에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24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3억인데 DMC보다 더 입지가 좋은 곳들이 지금 12억, 13억에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이 싸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의 레미안 솔베누나, 지금 동작구의 힐스테이트 센트럴파크, 그리고 마포의 쌍용예가, 그리고 또 성동구의 두산리브, 이런 데가 지금 다 13억에 나오고 있거든요. 은평구보다 더 좋은 단지들이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 단지가 그렇게 싸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MC 센트럴 자이에 들어왔는데, DMC 센트럴 자이는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총 3개 단지로 되어 있고,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대장 자리에 있고, 그 이유가 이제 DMC역이랑 가장 가깝게 있고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증산초, 증산중도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먼저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은평구의 수색동과 증산동에 노후화된 빌라들을 재개발해서 지금 재개발된 지역을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하고, 2006년도에 이제 지정이 돼서 사실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DMC 개발, 난지도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주거 수요가 이제 생겼고, 그로 인해서 수색 증산 뉴타운도 조금씩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구역이 있고 5,000세대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8구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역이 있고, 지금 2구역이 이제 DMC 센트럴 자이로 들어왔고, 그리고 5구역은 현재 이주 중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증산 뉴타운 쪽으로, 위쪽으로 계속 이제 개발이 되면 수색 증산 뉴타운도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이 은평구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상암이랑 가재울 뉴타운이랑 더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될 때 항상 상암이랑 비교가 되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암과 가재울 뉴타운과 비교가 더 많이 됩니다. 이쪽에 지금 대장 아파트가 DMC 센트럴 자이고, 그 옆에 이제 DMC SK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지 사이에 이제 DMC 청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2000년대식으로 이제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이 단지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축들이 들어오는 이제 천지 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구축 단지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런 단지를 볼 때 항상 가격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24평이 8억이고 34평이 10억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절한가, 내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서 적합한가, 가격을 계속 따져봐야 돼요. 24평이 8억이면 이제 저번 영상에 나왔던 백년산이라든지 불광역에 있는 현대홈타운, 레미안 이런 단지들도 지금 8억대고, 마포구나 중구에 있는 그런 단지들 중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 찍었던 단지들도 8억대가 있으니까 잘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좀 영끌하지 않은 범위,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언제나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의 효율, 그러니까 투자 수익금과 투자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할 것도 많고 더 신경 쓸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지금 DMC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DMC 센트럴 자이로 가는 것보다 같은 가격이면 다른 단지들,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13억대면 다른 단지들을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의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단절성인 것 같아요. 발전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단절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의 가치나 그런 접근성인 것 같은데, 먼저 지하철 노선을 보면 이제 DMC역에 들어오는 게 이제 6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 이렇게 3개 노선이 있는데, 사실 이 3개 노선이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 관통하는 곳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2호선, 3호선, 5호선, 9호선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DMC역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도 DMC SK뷰나 DMC 센트럴 자이, 청구 우방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나머지 단지들은 사실 좀 걸어서 다니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수색 증산 뉴타운은 아직 확장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쪽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색 뉴타운도 촉진구역이라고 해서 수색 1구역이나 2구역이나 그런 지역들도 지금 다 구역 지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암이랑과의 그런 연결성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연결성이 더 좋아지게 되면 상암의 이제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암의 배후지로 갔을 때는 좀 어쩌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상암 월드컵 단지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암동 넘어가서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장을 하면서 느낀 게, 이런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 상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1층 이쪽에 상가에 마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왔지만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학원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수색 뉴타운을 지나서 이제 상암동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상암동에 오니까 확실히 사람들도 더 많고, 그리고 임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쪽 상암도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작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색 증산이 이제 상암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색 역세권 개발이 조금 진행이 되면 조금 그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지별 가격을 보면 지금 월드컵 단지 2단지 24평이 9억 7천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4단지의 84가 13억 중반에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DMC에서 대장 아닌 그 안쪽 단지들이랑 가격이 똑같다라는 건데, 아트포레자이 24평도 지금 9억 후반에 나오고, 파인시티나 롯데캐슬이나 SK뷰 아이파크나 다 지금 84 기준으로는 12억, 13억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 상암이 입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여기 임장을 하고 나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월드컵 단지는 이제 상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고, 이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색 뉴타운에 부족했던 그런 상권이, 이쪽은 아무래도 업무 제휴이다 보니까 그런 상권 자체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20년이 넘는 곳이다 보니 학군이나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아직까지 월드컵 단지가 20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수색 뉴타운과 가격이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 단지를 돌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월드컵 단지가 2006년, 7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쪽이 다 신축 단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지다 보니, 그런 이제 이번 상승장 때는 이제 반응하는 그런 속도가 다른 신축 단지들에 비해서 조금 느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쪽은 상암동의 그런 직주근접 수요를 제외하고는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입지가 더 좋은 곳에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쪽 상암이나 수택 중산 뉴타운에 내 집 마련을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로서 본다면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단지들을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월드컵 단지가 수색 뉴타운이랑 연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지의 밀집성이 조금 더 수색 증산보다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증산도 그렇고 상암도 그렇고 이제 가로횡으로 개발이 돼서 좀 밀집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재울 뉴타운이나 위례 신도시나 기름 뉴타운이나 그런 신도시들을 보면은 뭔가 좀 밀집돼서 그렇게 개발이 됐고, 그렇게 된 지역이 조금 더 좋단 말이에요. 상암은 그래도 조금 더 수색 증산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제 업무지구, 그리고 상권들이 다 형성이 돼서 그런 게 살기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암이 그리고 또 한강으로 가기에도 조금 더 좋습니다. 강정북로를 타기에도 조금 더 좋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좀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로 접근할 때는 더 가치 대비 가격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경우에는 사실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영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언제나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을 선정해서 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호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는 호재를 믿고 투자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재는 진행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뒤로 빠져서 더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21년도 이때 보면 부동산 상승장 때 뭐 인덕원역이나 뭐 GTX가 들어오는 그런 노선들의 가격이 엄청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출근이라서 제가 아침 일찍 그냥 궁금했던 지역을 보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부동산은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보가 너무 많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항상 그 현장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임장을 하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요. 뭔가 성취감도 있고, 일하러 가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저는 오늘도 재밌게 임장을 했고 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